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그리고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수익도 알차게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달하고 수익률 잠깐 보시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생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 자전거 18.18,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시젠 8.14, 흥국 F&B 5.85, 테스나 6.09%, 무학 14.36, 신세계 2.95. 무학하고 신세계는 저번 주 목요일 날 생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마감 시황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 가운데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0.16%, 0.12%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0.09%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일부 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러시아군 부대들이 원주둔지로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방이 지속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서를 부각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실질적인 병력 철수가 관측되지 않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어떤 군대 철수도 보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주요 부대가 국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경을 향해 가고 있다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또한 이날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긴장 완화의 어떠한 신호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력이나 장비 철수도 없다라고 언급했고요. 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지수는 장중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FED의 1월 FOMC 의사록 공개 후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곧 나설 것임을 시사했으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73차례나 등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장에서는 공개된 의사록 내용이 다소 평이한 수준으로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것으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안도감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다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대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완화 정책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2015년 이후 기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 현재 FED가 보유한 높은 증권 규모에 비춰 대차 대조표의 상당한 축소가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 상무부가 발표한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8% 증가한 6,498억 달러를 기록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미국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0% 상승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금속 광업, 화학, 운수, 보험, 은행 투자 서비스 업종 등이 상승한 반면 소매,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복합산업, 제약 업종들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마감도 잠깐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트가 지속된 점이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12만 1000배럴 증가한 4억 1150만 8천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와 관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 예상치와는 달리 원유 재고는 증가했습니다. 휘발유 재고와 정제유 재고는 각각 전주 대비 133만 2천 배럴, 155만 2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한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는 190만 배럴 줄었고 전략 비축유도 270만 배럴 감소하면서 원유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지속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9달러 상승한 93.6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3 상승한 3,555.69를 기록했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하락했고 AMD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는 상승했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 마감했고요. 이외에 엔비디아,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코보, ASML,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이 상승한 반면 퀵컴, 랩리서치, TSMC, 브로드컴 등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차트 잠깐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방송했을 때 가두리장 안에 좀 갇혀 있었었는데요. 잠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시 밑으로 빠지면서 200일선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또다시 부딪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악재들 전혀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화될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일단 체감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불안감, 그래서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상방도 아닌 하방도 아닌 저번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2차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행보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선을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삼각 수렴하면서 이 안에서 가두리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장 상태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횡보 시장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3월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횡보 상태를 유지할 걸로 봐지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갑자기 반전을 일으켜서 아주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유가는 계속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값도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 하루가 다르게 우호적이었다가 또 그렇지 못했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횡보 중에 있고 여러분들도 뭐 투자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로 짧게 끊어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올랐다고 해서 오늘 또 오른다. 뭐 이런 생각은 잠시 좀 접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났을 때 빨리빨리 좀 챙기시고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뭐 계속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양봉, 음봉이 계속 되풀이돼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얘기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빠졌다가 또 그 다음날 올랐다가 그 다음날 빠졌다가 뭐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아니면 또 너무 비관적으로 그렇게 단정지어서 쳐다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또 재차 200일선을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삼각 수렴하는 자리고요. 자, 길게 보면은, 자, 큰 추세선 밑으로 빠져 있는 상태. 하방에서 횡보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조금 좁혀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찾으실 때 이 저점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이 가격을 막고 상승을 합니다. 자, 색깔 좀 바꾸고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을 지지를 받고 상승을 줬습니다. 행여나 이 가격이 깨진다면 4,159까지도 하락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고요. 1차적으로 뭐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뭐 욕심에는 지금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예상을 하고 전략을 짜기보다는 시장에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서는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빠졌을 경우에, 만약에 시장이 밀렸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는 뭐 누구나 뭐 걱정할 게 없죠. 올라갈 때는 다 뭐 상승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하락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물론 현금 비중을 높여가고 그 다음에 비중을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가 급할 필요가 없죠. 투자는. 그래서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다시 물량을 실어주고 신규 종목을 편입하고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차트 잠깐 보시면요. 자, 반도체도 121선하고 201선 사이에서 현재 가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가두리란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둬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차트 모양이 뭐 거의 다 같습니다. 같고 강력하게 우상향을 하려면 실제로 뭐 어느 한 그 섹터군이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막 이런다고 해서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섹터군들이 고르게 동반 성장할 수 있어야지만이 시장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반도체나 뭐 아니면은 뭐 유가 관련 섹터군, 뭐 그다음에 뭐 언택트 관련 섹터군,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섹터군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지속적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종목 차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좀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될 어떤 선들은 우리 개인들이 뭐 어쨌든 뭐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뭐 5년, 10년 이렇게 가지고 갈 게 아니라면 이 60일선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60일선. 자, 최소한 60일선 아래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0일선 위에 올라탔을 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60일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석 달이죠. 60일이면. 한 달에 20일 거래니까. 그래서 거의 한 스윙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어떠한 이평선을 쓰시더라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121선을 항상 터치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조금 더 길게 볼 거야라고 하면 121선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상향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매수가 들어갔겠죠. 자,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해서 수익권입니다. 그러나 이 추세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수익을 이만큼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재차 121선을 맞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익을 일정 부분 반납할 용의가 있으신 분들만이 추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여기에서 장대 음봉이 하나 출현을 하고 했을 때 겁이 나죠. 이제 수익을 이렇게 많이 벌었던 걸 어제 팔 걸, 어제 매도를 할 걸, 막 이런 생각들 개인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공포에 살짝 질리게 되죠. 이게 장대 음봉, 그다음에 완전히 급격한 하락세로 이어지겠구나. 61선을 깨고 61선 저항을 받고 밑으로 빠지는구나. 자, 이래서 이거를 개인들이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매수가는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있으니까 내가 일정 부분 뭐 10%, 20% 이 정도 수익만 돼도 나는 만족을 하겠다. 라는 뭐 그런 마인드로다가 시장을 만약에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이런 낙폭도 견디면서 추세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개인들은 61선을 이탈을 하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차트에 관련해서 어떤 기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잠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61선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횡보 중에 있고요. 그러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수는 빠졌지만 종목 자체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경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풀린다면은 바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지고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그 지수가 빠질 때 같이 심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경기를 많이 따라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도 201선하고 121선 사이에서 지금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데 121선을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61선나 120일 정도 선을 기준 선으로 잡고 그 밑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 이까지 가는 거를 못 먹어서 아깝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61선 올라타서 턴어라운드. 자, 차트를 다시 좀 크게 보면은 자, 이렇게 당겨놓고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제가 턴어라운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죠. 완벽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돌아섰을 때 우리는 시장에 대응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 차트 모습을 계속 좀 그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속 제가 생방송 도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점이라고 그것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지수는 또 2차 하락을 하고 3차 하락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차트가 얘기해 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시작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요. TV 오른쪽 화면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수익도 알차게 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잠깐 보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엔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18.18%, 시젠 8.14%,
흥국 FMB 5.85, 테스나 6.09, 무학 14.36, 신세계 2.95%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많이 낼 생각이고요. 낼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같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시면서 수익도 간간히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유럽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2719.61로 강세 출발했고요. 장 초반 2711.34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후 상승폭을 키웠고, 오후 들어 2730.43에서 장중 고점을 기록한 후 결국 2729.68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사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중국의 1월 PPI 상승률이 둔화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관이 2,2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일을 앞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 러시아 병력 일부 철수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금일 장 마감 후 언론을 통해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 군사훈련을 종료하고 병력을 철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일 발표된 중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9.1%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이는 전월의 수치와 시장 전망치를 모두 하회하는 수준으로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0.9%대로 전월 및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 명대로 사상 첫 9만 명대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일 5만 명대에서 3만 명 이상 폭증한 수준이며, 방역당국은 이달 말일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지수 동반 상승했고요. 수급별로는 기관이 2,255억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079억, 437억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2원 하락한 1,197.6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카카오뱅크, LG화학, 카카오페이, 셀트리온, SK하이닉스, 기아 등이 상승했고, 포스코는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업종별로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기계, 은행,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의약품, 화학 등이 상승했는 반면 섬유의복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57.54로 급등 출발했고요. 시가를 저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고, 급등세를 지속, 장 후반 상승폭을 더욱 확대했고, 결국 장중 고점인 878.15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소식과 중국의 1월 PPI 상승률 둔화 등이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등으로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위메이드가 12.06% 상승했고, 펄어비스 8.95, 카카오게임즈 4.37 등이 게임, NFT 테마, 에코 등이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테마 등이 또 큰 폭으로 상승도 했고요. 반면 우크라이나 우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최근 상승했던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GSE 등 에너지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02억 순매수했고요. 1,220억 순매수, 개인은 4,026억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아까 말씀드렸죠. 알테오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첨보 등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일제히 상승했죠. 디지털 컨텐츠, 오락문화, 제약, 비금속, 금융, 종이목재 등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 선물은 364.85로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 364.50의 장중 저점을 형성한 뒤 상승폭을 키웠고, 이후 366선 부근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장중 상승폭을 더욱 키워 367.65의 장중 고점을 형성했고요. 장 후반까지 367선 초중반 부근에서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367.35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 완화 속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 선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4,621계약, 1,938계약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5,252계약 순매도 했습니다. 자, 업종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저번 주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지만, 강하게 또 하락했다가 재차 살짝 반등하는 현재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1차 지지 여기.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이 선이죠. 또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아이고. 자, 요 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자, 골드선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2,500선, 2,590선을 하향으로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 다음 가격대는 2,46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답니다. 아까 전에 그 미국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했던 것과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횡보 상태고 우리는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살짝 빠지면서 출발을 하는 것처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시작한 지 4분 지났는데요. 시장은 거의 보합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외인은 현재 팔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조금 사들이고 있고,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지금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코스닥도 현재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차 지지선을 보고 2차 지지는 이렇게 되고요. 예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위치가 오늘의 이번 하락의 최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2차 하락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2차 하락이 됐었는데, 물론 2차 하락이 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차트는 항상 이런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상승을 줄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아주 단기로
급격하게 빼지만 상승을 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종목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할 때는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상승합니다. 그러나 하락할 때는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이게 보통 차트의 일단은 기본 성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심하게 빠졌을 때 강한 하락은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가 원래 뭐 정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급격한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하락 이후에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하락하는 기간이 한 달 동안 하락했으면은 최소한 그것을 회복하는 기간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걸린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자, 주식 차트 잠깐 보고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세 종목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지금 맥을 못 쳤었죠. 급격하게 골드선을 우하향했습니다. 그래서 7만원대, 6만원대 까지 빠졌다가 다시 재차 8만원대 회복했다가 지금 빠졌다가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 시총 1위의 기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이게 1위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뭐 사업 잘하고 있죠. 사업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질 때 너무나 맥없이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살짝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나 DB하이텍보다는 그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물론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져줬으나 현재 그래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뭐 강하게 음봉을 나타내고 있더라도 다시 재차 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이죠. 전고점 고가 13만 3,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다음 목표가는 한 15만 원대로 목표가를 잡아봐도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DB하이텍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점을 같이 터치를 하고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자,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을 우리는 파동으로 계속 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지수가 빠졌지만 그래도 골드선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가 66만 3천원 이하의 손절을 잡으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을 지금 장이 시작을 했죠. 장이 시작을 했고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재미있게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오늘 힘을 쓰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갭 상승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자, 골드선 아래, 자, 볼 거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 KCT, 자, 이거 기사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강하게 치고 올라가 줍니다. 내일, 자,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자,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이죠. 자,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살짝 깼습니다. 살짝 깼네요. 자, 뭐 한두 피 깬 것 같아요. 자, 골드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하고 계속 실시간 약 한 8분간 같이 계속 차트를 계속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이런 종목들 KCT 컴퓨터 서비스 관련된 업종이고요. 시가총액이 조금 적긴 합니다. 956억. 자, 그러나 이런 종목들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골드선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정고점 뚫을 때 확실하게 뭡니까? 턴어라운드 할 때 한번 지켜봐도 된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돌파를 했으나 지금 뭐 강하게 또 음봉 만들어내면서 좀 빠지고 있죠. 이거 다 패스. 자, KCS 이 종목도 아까 그 종목인가요? 예. 자, 이거 갭 상승했어요. 이거는 패스. 자, 이 종목도 자, 어떤 모양입니까?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차트 분석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이 있죠. 매도 다음에는 매수. 자, 신호는 항상 엇갈려요.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자,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조금 좁혀서 보겠습니다. 자, 저점을 깨고 내려오죠. 자, 지지받을 거야, 아니요, 2층, 지하 3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선을 지지받을 거야. 처음에 이렇게 빠졌을 때 내려와. 그때 이 선 지지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리고 매수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하 2층, 지하 3층 계속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점이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한네트도 관심 종목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PHC 얘도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뭡니까? 밑에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 거래량보다 10배 이상 터져주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좋은 재료들이 생겨났거나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슈가 터졌거나 아니면은 세력이 붙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여러분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려고 시동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는 패스. 자, 이거도 턴 어라운드인데 갑자기 갭 상승해버렸죠. 그리고 뭐 그냥 바로 음봉으로. 자, 이건 패스. 자, 이거는 자, 이게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확 올라가서 지나간 거는 자, 잊어버리시고요. 자, 이런 거는 뭡니까? 이게 이번에 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자, 저가. 자, 이거 7,070원 밑으로 빠지면은 지하 4층, 5층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고점에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많이 거슬러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요 종목도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허리춤 정도에 걸려 있는데요. 2차 재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하단 지표가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는 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지표는 뭡니까? 방향성이죠. 이게 파란색일 때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일 때 이제 우상향 하는 건데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정고점을 뚫어주는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진입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골드선 아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뭐 강하게 돌파했죠. 자, 그러나 일단은 잠시 대기.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외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파동은 이렇게 되죠. 쌍바닥 쌍봉은 여러분들 개념이, 자, 평면이 있어요. 쌍바닥. 자,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위인 경우 이런 쪽이 이게 쌍바닥이고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아래인 경우는 쌍바닥이지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같거나 왼쪽보다 위인 경우, 자,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턴 어라운드 하는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지죠. 자, 그렇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골드선 아래에 쳐다보지 않는다. 자, 올라탔죠? 자,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만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만 그렇습니다. 자, K사인, 자, 골드선 아래, A스토리 골드선 아래, 홀딩스, 자, 올라탔죠? 자, 이런 종목들은 바로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놓고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드선 아래. 자, 골드선 아래. 자, 골드선 올라탔죠? 자,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게 뭐 관자가 뜨는데, 일단은 차트 분석만 하면, 자,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데요. 뭐가 좋습니까? 올라갔다가 골드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재차 상승. 차트 모습으로만 보면 오늘 1등입니다. 1등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일철강. 자, 얘는 한 번 깼던 녀석 두 번 깨라는 법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돌다리도 계속 두드려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점, 여기 골드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매수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수익은 낼 폭은 충분히 나옵니다. 자, 요거는 너무 올라갔으니까 빼고, 세종메디칼, 자, 빼고, HMN. 자, 요것도 지금 외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자, 에코마케팅. 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골드선 지지받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차트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